이번 시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화의 종말을 불러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 한 주간의 월가 핫 이슈를 심층 분석해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화,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화의 종말을 불러왔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뭔지 이것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세계화에 관해서는 뉴욕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의 책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또는 세계는 평평하다, 이 책을 보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세계는 평평하다, 즉 월드 이즈 플랫,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상품과 노동을 교육하고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생산해 이를 수입함으로써 생산국가와 수입국가 모두 이익을 보겠다. 이것이 자유무역의 기본이면서 세계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게 1990년대 옛소련이 붕괴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화, 글로벌화 이것이 김영삼 정부 때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에 중국이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 탄력을 받게 됩니다. 전에는 공산권 국가와는 교역이나 왕래가 쉽지 않았었죠. 서로 적대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벽이 깨진 거죠. 여기에 새로 나온 인터넷, 이것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세계화가 본격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중 WTO, 즉 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이 글로벌 무역시장에 참여한다는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WTO는 좀 쉽게 얘기해서 무역을 하는 국가, 지금 WTO 회원국끼리 무역을 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걸 세워둔 겁니다. 그 룰에 따라서 우리가 무역을 하자. 공정하지 않은 정책, 보조금이나 이런 건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룰을 세워놓은 거고요. 중국이 이제 수출로 급성장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유럽이 중국의 싼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고 기업들도 비용 측면에서 절감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시기. 이것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좀 더 단순하게 좀 직관적으로 세계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미국의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세계화라고 좀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러시아에 있던 맥도날드 매장이 문을 닫게 됐죠. 즉 세계화가 없으면 맥도날드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장체제가 이제 끝났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결정타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고 러시아의 물건들도 수입하지 않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외 은행 거래, 무역 거래도 거의 막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우리도 니네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하겠다,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인도랑만 거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고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도 사실은 상황이 좀 덜하면 덜한 것이지 러시아와 큰 틀에서는 지금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과 미국이 무역 갈등, 군사 갈등, 직접 부딪힌 적은 없지만 대만 문제, 남중국해 이런 쪽에서의 분쟁들, 이런 것들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독자 기술을 가져가겠다, 또 미국 중심으로 한 세계 표준에서 떨어져서 독자 기술을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첨단 제품 수출을 또 막고 제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옛날 그 냉전 시절 때처럼 중국과 러시아 그룹,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연합, 서방 국가들, 일본, 한국 포함해서요,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세계화를 통해서 중국도 성장을 하고 다른 나라들도 혜택을 받는데, 이제 세계화가 끝나면, 물론 그 전에 코로나 때부터 그랬었지만요, 미국이 이제 중국의 공장을 더 이상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핵심 시설은 미국에만 짓는다, 이런 방침을 세웠죠. 리쇼어링, 본국으로의 회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세계화의 종말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징조가 보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이 주요 제조업 종자들이 문을 닫고, 방역 때문에 문을 닫고, 또 이제 기초의료 장비 이것들을 대미 수출을 막으니까 미국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세계화만 믿고 가만히 있었다가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쓰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들을 돌려와야 되겠다, 미국에 져야 되겠다, 세계가 멀어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이제 원자재 문제, 유가 문제 이런 거 생기면서 세계화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세계화가 잘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되니까 미래 수입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밀 수출의 30% 엄청난 숫자죠. 이런 게 이제 공급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앞으로 돈을 좀 더 주게 되더라도 안전한 우리나라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맹에서 값이 비싸더라도 생산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다 반도체, 의료장비, 각종 주요 제조업 부품, 배터리 다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까 세계화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거죠. 이제 인건비가 비싼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에서 물건 생산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리쇼어링을 하고 자기 나라에서 만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죠. 그래서 이문이 줄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기업 입장에서는 커다란 수출 시장을 또 잃게 됩니다. 세계화가 적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도 어렵고 판매도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중국은 세계 GDP 순위 2위고 러시아는 11위입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 넘죠. 엄청난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화의 종말은 술을 먹고 사는 한국에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요. 기업의 주가와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시죠. 나이키, 퓨마, 아디다스, 스타벅스, 아까 말씀드렸던 맥도날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매출이 당장 줄게 되고 임무도 줄게 되겠죠. 특히 이제 의류 같은 부분은 값싼 나라에서 많이 만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게 되거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 마진이 상당히 줄게 되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주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그래서 세계화의 종말이 얼마나 영향 주느냐, 미국 증시에는 뭐 얼마나 빠지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을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큰 그림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전 세계 경제 질서, 국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도 다국적 기업들이 실적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마진, 또 그 다음에 신시장 지출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화의 종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러온 세계화의 종말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세계 질서가 또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